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하셨을 놀라운 내용일 거예요. 지난주에 75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어제 라면 2그릇 먹었는데 혈당이 거의 안 올랐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라면 2그릇이라니 당뇨가 있으신 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혈당 측정기 기록을 보여주시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라면은 당뇨에게 절대 금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면이 너무 드시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참으시느라 스트레스 받으신 적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문제는 라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라면을 먹는 방식, 정확히 말하면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더라고요. 놀랍게도 한 가지 채소만 제대로 곁들여도 식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케이스는 82세 할머니셨어요. 이분이 당화혈색소가 무려 11점이 넘었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라면을 드시기 시작하신 지 석 달 만에 8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라서 뭘 했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타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라면을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죄책감을 느끼면서 몰래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계시거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특별했어요. 10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평생 즐겨 드시던 라면을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채소들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줬어요. 외국 채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이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식사에 대한 걱정이 확 줄어들 거예요. 가장 신기했던 건 이런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요리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건강관리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참으셨나요? 오늘 이후로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생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혈당 관리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라면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텐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예요. 상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올해 80 되신 박철수라는 큰형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라면을 사랑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드셨던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었어요. 라면 한 그릇만 드셔도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가서 반나절이 지나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다음 날까지 몸이 무거우셨대요. 형님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서네요. 선생님, 저 이제 라면 보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또 너무 먹고 싶고, 이게 뭐 마약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애처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먼저 밥을 줄여 보셨대요. 평소 반 공기 드시던 걸 한 숟가락으로 줄이고 라면을 드셔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면만 절반 정도 남기고 드셔보기도 하셨고요. 심지어 국물을 거의 안 드셔보기도 하셨는데 여전히 혈당은 치솟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우픈 일도 있었어요. 형님이 라면을 끓여놓고 한참을 바라만 보고 계셨대요. 드시고 싶은데 혈당이 걱정되고 안 드시자니 너무 아까우고 결국 그날은 라면을 버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형님께 작은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평소처럼 라면을 끓이시되 제가 드린 깻잎 한 장을 함께 드셔보시라고 했거든요. 형님은 처음에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 라고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면 드신 후 30분이면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갔는데 그날은 겨우 140 정도까지만 올라간 거예요. 형님도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지? 하면서 혈당 측정기를 여러 번 다시 재보셨어요. 그 이후로 형님이 매일 기록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깻잎과 함께 드신 날, 깻잎 없이 드신 날을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깻잎과 함께 드신 날은 혈당도 안정적이고 식후에 졸음도 덜 오고 다음 날 컨디션도 훨씬 좋으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30년 넘게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정말 기뻐하시는 목소리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2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나온 거예요. 평소 9점대를 맴돌던 수치가 7점대로 떨어진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뭔가 특별한 약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형님이 라면에 깻잎 넣어서 드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수치가 개선된 걸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하셨다네요. 지금 형님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라면을 드세요. 물론 항상 깻잎과 함께요. 그리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세요. 얼마 전에는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건강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포기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네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같이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핵심 비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똑똑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니까 안심하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그럼 이제 어떤 채소가 이런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라면 채소 조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특정 채소의 성분들이 이 과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췌장의 베타세포 활동을 도와줍니다. 베타세포가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거든요. 국내 영양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을수록 혈당 안정도가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68세 박영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평소 밥을 줄이기가 너무 어려우셨는데 깻잎에 싸서 드시기 시작하자마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로 내려간 거죠. 깻잎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깻잎을 라면과 함께 먹거나 식사 시작할 때 먼저 드시면 됩니다. 다만 염분이 많이 들어간 깻잎 장아찌 형태는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깻잎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혈당 반응을 낮춰줘요. 일본의 한 임상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 전에 오이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평균 2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74세 최미정님은 오이를 작게 잘라서 소분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식하기 전에 한두 조각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평소 외식 후에 혈당이 폭등하던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이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 시작 단계에서 먼저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절임 오이는 염분과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이는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채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로 브로콜리를 말씀드려야겠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이 혈당 변동 폭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70세 정선우님은 라면에 찐 브로콜리를 추가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식후에 졸음이 오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로콜리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로 코팅해서 드시면 좋아요. 초장이나 다른 당분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피하시고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평소에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네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C와 칼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돼요.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청경채를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66세 장혜란님은 라면 끓일 때 청경채를 함께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평소 라면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했던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청경채는 라면 면과 함께 살짝 익혀서 아삭함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어요. 라면에 청경채 넣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시금치를 말씀드릴게요.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혈당 안정화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7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 위험이 1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72세 김성우님은 시금치를 반찬으로 곁들이면서 라면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평소 혈당이 급등하던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라면과 함께 드시거나 밑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다만 옥살산 성분 때문에 생으로는 드시지 마시고요. 시금치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5가지 채소 조합이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먼저 라면 드신 후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라면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음식인데 여기에 밥을 더하게 되면 췌장에 가는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떡이나 만두를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대신에 숙주나물을 넣어서 포만감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라면에 무엇을 추가해서 드셨나요? 두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상승폭을 완화시켜 줍니다. 다만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요.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려서 드시거나 채소와 섞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올리브 오일을 일상에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강황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루 상태로 사용하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물이나 요거트 또는 음식에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강황가루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비지가루예요. 비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공된 형태의 비지 제품은 당분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밥이나 국, 요거트에 소량씩 첨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비지를 활용해 보셨나요? 다섯 번째로 계피가루가 있어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란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계피의 경우 과량 섭취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커피나 요거트에 톡톡 뿌려서 드시면 향도 좋고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계피 향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여섯 번째는 과일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모든 과일이 다 혈당을 급등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토마토나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들은 상대적으로 혈당에 안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단감이나 수박, 말린 과일들은 혈당 급등 위험이 높아요.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가능하면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나요? 일곱 번째는 식사 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라면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깻잎이나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면을 드시는 순서를 지키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활동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런 실천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라면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혈당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라면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조합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채소와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췌장은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져요. 반복되는 혈당 급등은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결국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면을 즐기시면서도 당화혈색소가 2달 만에 떨어질 정도로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들도 줄어들고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져요.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똑똑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드시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깻잎,
오이, 브로콜리, 청경채, 시금치. 이 5가지 채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강황가루, 비지가루 같은 간단한 재료들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면을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라면 드실 때 깻잎 한 장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깻잎 한 장이면 돼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다른 채소들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식사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밥과 빵, 그리고 다양한 면류를 더 건강하게 먹는 조합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실용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우셨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